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 이지 재개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 1단계 초기 투자, 실수요 측면의 장기적 투자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화경제연구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정도로 재개발 투자의 원칙이 되는 그런 동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주로 현재 부동산 시차 이슈와는 달리 시의성이 없으면서도 재개발 투자의 정석으로 어느 때나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 추진 절차입니다. 총 15개 절차이고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즉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약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는 전체 기간을 약 한 10년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최소의 기간이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절차가 진행될수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과정에 그 불협화음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서울시의 도시 및 건축 심의가 좀 오래 지연된다는 점,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조합원 그 각자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조합에 대한 이의 제기와 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 등 간의 그 갈등,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문제점으로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1단계는 정비계획 기본의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까지의 절차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이에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은 안전진단 절차는 생략하고요. 1단계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단계의 첫 번째 절차로는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 후에 변경을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따로 명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정구역을 중심으로 투기성 투자가 급증하여 그 지역 부동산 물건의 가격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는 정비 예정구역을 따로 기본계획상에 지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각 구별로 생활권 계획 및 관리 방향만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만 작성을 하고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 그 정비 기본계획의 경우 일부 예정구역이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그저 기본계획일 뿐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섣부른 투자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의 단계, 즉 사전 검토 요청,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제 대상 지역의 주민 동의율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일반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확인하는 절차는 사전 검토 요청,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 시에 하는 그 주민 동의가 생략돼 전체 3번에서 이렇게 2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서울시는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향의 이제 확인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30%로 올렸습니다. 전에는 10%였는데요. 왜냐하면 현행 사전 검토 요청 주민 동의율은 10%로 매우 낮죠. 그래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신청 동의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주민 동의의 기준은 현행처럼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이제 적용되는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공모고시일인 9월 23일이죠. 그 이후에 신규로 사전 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 정비 지수를 충족하는 그런 사전 검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진행 중인 구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에서는 신속 통합 기역 등 그 변경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주민 동의율을 이제 충족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사전 검토 요청 시에 15%인 구역이 추가로 1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최초 사전 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한 곳은 그냥 신속통합 기획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죠. 주민 의견 조사 충족 요건인 동의율 50% 넘고요. 반대가 25% 미만이면 이 역시 신속통합 기획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 후에 주민 60% 이상 동의를 하고 이제 제한을 한 곳을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 그 구역 지정 요건은 크게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노후도도 있고 구역 면적 1만 미터 이상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선택 항목은 뭐 노후조용 면적 3분의 2 이상, 주민 접도율 40% 이하, 과수필지 40% 이상, 호수 밀도 60세대, 이제 헥타르당 60세대 이상 중 한 개만 이제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제 준비 조직이죠. 준비하는 조직이 자생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은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고 동의하고 지정권자가 승인을 하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멍석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단독 및 다가구를 철거하고 신축 다세대를 짓는 이른바 신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 분양 자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신토기획, 즉 민간 재개발 같은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이 됩니다. 물론 쪼개기를 하지 않은 그냥 기존에 원래 있던 주택을 취급하는 것은 뭐 상관은 없어요. 9월 23일 이후에 취득을 하셔도요. 이제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수진위가 이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구역 해제 위험상 항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요건 충족으로 인한 해제는 자동 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해제를 요청을 하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차후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동의율, 즉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와 의지가 강한 사업장,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원활히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사업 자체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나타나는 구역이 되는 경우, 요 요건에 해당되면 자칫하면 해제될 수 있음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물론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받았던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로 간주는 돼요.
그러나 나머지 25%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즉 실제로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분들이 50% 동의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구역 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발에 좀 미온적이거나 중립적인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그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다른 추진위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돼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또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어떤 구역에서 보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즉 월세 임대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소유주 등의 그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하숙집들이 많은 데가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구역 내 중개업소와 또는 추진위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해서 그 구역의 재개발 추진사항을 반드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포되는 그 안내서에 적혀있는 예상 추가 분담금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고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비 또는 공사비 등이 그 현재의 물가 및 금리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것이지, 사업이 진행될수록 또 금리가 오르갈 수도 있고요. 공사비가 또 지금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올라갈 수 있죠. 이러한 사업비는 필연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 중에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 비용은 더욱 증가하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물론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 분양가 및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각종 사업비 등을 좀 보수적이고 비관적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는데, 이때 이 조합에서 안내책자가 나오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안내책자가 나오는데, 이때 추가 분담금 예시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투자를 위한 조언을 좀 드리면, 요새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가격이 요새는 대폭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물건 가격의 2배, 특히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취득을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과연 이 구역이 정말 사업성이 나오는 건지 이런 거를 반드시 해보시고,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서 진구 시 추가 분담금 예측치는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저도 많이 예전에 재개발 투자도 해봤고 이런 다세대 투자를 해봤지만, 저도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보면 한 5년 정도 이상의 다세대가 많은 지역을 좀 공략을 하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단독이 많거나 다가구가 많은 지역은 조금 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초기에 정말 원시시대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쪼개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가 적고 오래된 빌라, 약 한 20년, 25년이 넘은 빌라가 많은 지역이 좀 대다수다. 그리고 도로 여건도 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면 요런 지역도 한번 아주 초기 원시시대 투자, 재개발 1단계 이전의 투자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물건 가격이 싸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단계 투자는 고위험과 고수익이 동반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실수요 측면에 약간 너무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거나 그런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식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정도 되면서 그 주변이 조금 낙후된 곳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좀 실수요로 살면서 내가 이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1단계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